안녕하십니까 5학년 학생 여러분,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홍성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수업 시간이고요. 네, 2단원 생물과 환경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죠. 새로 배운 개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네, 먹이 사슬이었습니다. 먹이 사슬. 사슬은 영어로 말하면 선생님이 체인이라고 했어요. 체인.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길게 체인이 엮여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먹이 사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먹이 그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먹이 사슬과 또 다른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모습,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먹이 사슬의 형태가 아닌 먹이 그물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의 생물은 여러 가지의 먹이를 확보하고 있을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했고요. 오늘은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보다는 좀 글 속에서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의 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부터 보면 이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가운데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 그렇죠. 이거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 우리가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습이죠. 생태 피라미드고요. 제일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뭡니까? 그렇죠. 벼입니다. 벼. 여러분들이 주로 식사 때 먹는 밥이 이 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자, 이 벼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그렇죠. 생산자라고 합니다. 생산자라고 하고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벼를 먹는 메뚜기가 있네요.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를 2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개구리를 잡아먹는 소비자, 3차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피라미드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죠. 이런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최종 소비자. 자, 이러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생물들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린 5글자로 앞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생태계 평형. 그러나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생태계의 평형이 어떻게 되냐면 깨지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벼는 또 줄어들겠죠. 반대로 메뚜기 양이 확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벼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메뚜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개구리가 줄어들고, 최종 소비자는 개구리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매의 수도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생태계의 평형이 어떻게 되었다? 깨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사실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견됩니다. 자연재해 같은 원인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이 나면요, 이런 생태계 평형이 깨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태계 요인이 깨지면, 평형이 깨지면
피라미드 이 생태계 유지가 어렵겠죠. 반면에 이런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의한 뭐 댐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진 생태계의 평형을 회복하려면요,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33쪽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국립공원의 늑대는 주로 동물들이 물을 마시려고 찾아오는 강가에서 사슴을 잡아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자, 늑대가 사슴을 먹으며 살아갔대요. 그런데 몇 년에 걸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를 사냥을 했대요. 결국 늑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늑대가 사라진 뒤 사슴의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어났겠죠. 늑대가 사라졌으니까. 사슴은 강가에 머물며 풀과 나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풀과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요. 나무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 등을 먹는 비버, 알죠 여러분? 비버는 국립공원에서 또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세 번째입니다. 1995년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늑대를 다시 국립공원에 풀어놓았습니다. 늑대는 사냥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번째, 사슴은 늑대를 피하려고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슴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결과 강가의 풀과 나무 등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추가 페이지 볼게요. 자, 늑대를 다시 풀어놓은 뒤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점점 무엇을 되찾았다고요? 형을 되찾았습니다. 늑대와 사슴의 수는 적절히 유지되었고요. 풀과 나무가 잘 자라고 비버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실험 관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 32쪽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자, 여러분들 화면 멈추고 1번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번, 과학 33쪽에 있는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현재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한번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돼요. 화면 멈추세요. 자, 다 했습니까? 생각해 보았죠? 그럼 1번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 직접 말해 보세요. 네, 그렇죠.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늘어난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나 양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줄어든다.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먹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다.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최종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의 수나 양도 어떻게 된다? 말해보세요. 늘어난다.
물론 1차 소비자의 증가로 생산자와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이 일시적으로 변하지만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는 다시 뭐를 찾는다고요? 평형을 되찾습니다. 평형. 자, 이번 문제에 대한 답 말해볼래요? 비버의 수 어떻게 됩니까? 비버의 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까닭은요? 왜 그럴까요? 늑대를 풀어놓지 않았다면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사슴수는 어떻게 돼요? 말해보세요. 사슴수는 줄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슴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사슴의 먹이가 뭐예요? 그렇죠. 사슴은 계속해서 강가의 풀, 나무를 먹어치웠을 것이다. 비버는 강가의 나무로 집을 만들고 나뭇가지 등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비버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비버 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비버는 강가의 나무로 집을 만들고 나뭇가지 등을 먹는다. 풀과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비버는 살기가 어떻게 돼요? 어렵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뭐였어요? 네, 생태계의 평형, 생태계가 유지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잘 떠올려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